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혁신 기업은 비즈니스 변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오늘 워크데이와 함께 어떻게 애자일한 HR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데이 코리아 이승희 상무님, 한국 이콜랩 조은미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희 상무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크데이에서 밸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은미 전무님. 안녕하세요. 한국 이콜랩에서 인사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조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과 좋은 질문 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의 인재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순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직면한 변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직면한 변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변화에 HR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워크데이가 어떤 특이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코로나19 때문인지 정말 세상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또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오늘 주제가 또 변화라서요. 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워크데이 고객사들이 어떤 변화를 또 맞이해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요즘 느낀 가장 기억에 남는 큰 변화는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한 것만큼이나 또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방향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 일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막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네, 크루 드래곤이었죠. 네, 우주선이 실제로 저도 그걸 되게 생생하게 봤는데 과거와 달리 터치스크린으로 된 우주선, 정말 SF 영화에 나왔던 같은 그런 그 미래의 일들이 정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18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예측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트렌드입니다. 근데 요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체감하는 우리의 변화의 속도를 보자면은 이런 일들이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1, 2년 후에 상용화된다라고 해도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디지털 디스트럽터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은 시장에서 오랜 경영을 하고 계시는 기존 기업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근본적인 고민은 이런 변화에서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또 방향을 제때 바꾸어서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든 아니면 새롭게 시도하는 비즈니스이든지 간에 비즈니스의 규모를 더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예전의 변화와는 달리 이제는 예전에는 중간만 가도 큰 무리가 없고 정상 안전지대를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중간만 가서는 살아남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 보시다시피 디지털 세상에서는 중간 평균이 없는 세상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크게 나누어지는 디지털 격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스페이스X에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크게 요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T사의 자동차를 보면은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자동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약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시장에서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 자동차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자동차로 양분화돼서 소비자들은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되는 자동차로 선택을 하게 되는 디지털 격차가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디지털화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은 그 조직에 있는 직원들도 디지털 격차를 겪을 것이고요. 이런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쌓여서 회사와 얼마나 함께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큰 고민이고 퀘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디지털 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HR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비즈니스가 제품 생산에서 솔루션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구되는 새로운 스킬이나 역량을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고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숙제를 HR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제품 생산 라인을 변경해서 명품 기업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러한 케이스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방향 전환을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상황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민첩하게 인재를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에게 그리고 HR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비전을 개인에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HR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회사의 플랫폼 위에서 이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 직원들의 가치가 남보다 올라갈 때 직원들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일치가 되는 부분을 느끼고 그리고 회사 개인이 모두 윈윈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자체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업무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발전과 함께 HR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패러다임 변화를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변화를 이끈 워크데이 고객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워크데이 3,700여 고객사에서 벌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워크데이는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HCM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워크데이 비즈니스 초반에는 제가 슬라이드에 대표적인 모든 로고를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에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파괴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워크데이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처럼 DVD 대여 모델에서 그 실시간 전송 비즈니스 모델로 그리고 이제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바뀌면서 기업이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복잡성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애드혹으로 계속 에딩을 해가면서 운영상의 복잡성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진 기존의 민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혁신 기업에게 인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유사한 철학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워크데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과 워크데이가 함께 성장해서 워크데이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도 이후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워크데이 고객사로 대거 조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기존 대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 파괴자들이 가진 그런 애자일 문화를 우리 대기업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워크데이 도입을 검토하는 이 성향이 컸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애자일에서 두 가지 측면을 크게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시고 실현하는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속성, 효율성 측면의 애자일입니다. 이 대기업 특유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인사 전 과정이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가시성이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애자일하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성 측면의 애자일입니다. 이 직원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행동이 애자일할 수가 없고요. 딜리버리하는 그 컨텐츠 자체도 양질 컨텐츠가 되지 않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이런 글로벌한 스타트업들,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타트업들의 인사관리 노하우를 얻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었군요. 그럼 실제로 워크데이에 어떤 고객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고객사 중에서 저는 오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변신을 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죠. 지벤스 헬스 시니어스 사례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멘스 계열사들이 워크데이 도입을 하나씩 시작을 했고요. 지멘스 헬스 시니어도 2018년도에 워크데이를 도입하면서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헬스케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기 비즈니스에 있는 기업입니다. 병원에 의료기기를 제공을 하는 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의료기기만 제공을 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추가적인 솔루션 비즈니스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비즈니스 업무 방식이 굉장히 더 복잡해졌고요. 인사 측면에서는 새로운 역량이나 프로세스가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추가적인 제도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HR에게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데이터 관리자도 필요하게 됐겠네요. 네. 새로운 잡도 생기고요. 네. 한때 지멘스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본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은 코어 프로페셔널 어질러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사가 속도를 내서 애자일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인사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팔러시로 제도로 컨트롤해서는 속도감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에서는 가장 잘하는 코어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서 인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워크데이 시스템이 이런 전략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어떻게 지원을 해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비즈니스 변화로 많은 추가 인사 프로세스가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은 지멘스의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를 반대로 더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하나의 인사 플랫폼에서 인사 전 영역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모든 인사 데이터가 다 관리가 되었고요. 인사팀 입장에서는 굳이 현장에 가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시가 특정 행사가 회사에서 진행이 되면은 CEO께서 직접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어땠는지 피드백을 요청하고 직원들도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을 전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손쉽게 시스템을 쓰고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회사가 일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나 참여도가 높아지는 선순환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이 조직도상에서 관심 있는 포지션을 보고 이 포지션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을 밝히고 필요한 탤런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이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해당 인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컨트롤 중심의 문화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지멘스 인사 담당자의 입으로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도 저런 민주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HR 시스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사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보시는 두 번째 칸에서 추가적인 워크데이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모듈에 다 내재되어 있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현장에서 좀 더 손쉽게 많은 일들이 처리될 수 있는 과정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데이에서 제공을 해줄 수 없는 기능이다. 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슬랙 같은 이런 협업 툴의 경우에는 워크데이가 직접 인터그레이션 작업을 해드립니다. 해서 많은 부분들이 워크데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은 기능을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더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짚어주시죠. 지금 말씀드리면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될 건데요. 앞서 제가 그 전문가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면 본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앞단에 드렸는데요. 워크데이에선 이런 부분이 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단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이 사내 구인 사이트 잡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동영상에서는 기그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이 잡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핏을 가진 시스템 데모상에서는 스트롱 매치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스트롱 매치를 가진 직원을 머신러닝이 직접 학습을 해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해당 직원을 기그, 인재로 선정을 하게 되죠. 우리 직원들의 미래 경력 개발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원들이 그 일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재 직무를 하다 보면은 그럴 기회가 쉽지는 않고요. 해서 직원들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본인 스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내 업무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회사는 특정 스킬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외부 인력을 수급해서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부 인재를 활용하는 윈윈 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머신러닝이 내부 인재를 매칭을 해줄까요? 그러게요. 저희는 사실은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제안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맡게 되는 지금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태였는데 저기는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그 기준 알려주시죠. 네. 그 부분이 스킬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워크데이 플랫폼을 쓰시면 워크데이에 산재되어 있는 직원의 다양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피드백을 받은 정보도 있을 거고요. 레주메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 러닝 컨텐츠를 들었다면 그 정보도 워크데이 플랫폼에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직원들이 계속 업데이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워크데이 머신러닝이 이 직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직원이 어떤 스킬이 있다라는 것을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킬 자체가 워크데이가 이 스킬 클라우드를 쓰는 워크데이 그 고객사들의 그 스킬 상황을 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 카탈로그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공통화된 용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킬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샘플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재 한 5만 5천 개의 스킬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사의 비전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기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의 패스 관리도 되게 중요한 HR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기능도 있나요? 네, 스킬 클라우드가 지금 말씀하신 커리어 패스에 또 적용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 직원들이 사내에서 제공되는 프로젝트를 본인의 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기 기간 동안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커리어 허브에서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식으로 포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미래에 갈 수 있는 커리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그리고 어떤 멘토와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해야 이 원하는 커리어에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본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멘스의 사례와 그리고 워크데이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럼 왜 지금 워크데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조금 워크데이의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많은 차별성 중에서 멀리 고객과 워크데이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새로 나온 기능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가 매년 2차례 새로운 기능, 새로운 모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33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체 개발팀에서 이런 기능들을 계속 개발해서 릴리스를 하고 있지만 나와 있는 새로운 기능의 약 20% 이상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워크데이 커뮤니티이고요. 두 번째가 별도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아이디어의 그 타당성을 또 체크를 하고요. 투표를 하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받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많은 IT 회사에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유지하고 운영을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트래픽이 나오는 이 정도 활발하게 커뮤니티 그 참여자들이 즉 워크데이 고객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는 정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크데이 고객사도 그 워크데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워크데이는 고객과 함께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워크데이와 고객이 함께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실 되게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HR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말하기가 쉬워서 그렇지 워크데이 프로젝트도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왜 이런 큰 프로젝트를 또 이 시점에 고민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실은 불확실하고 연말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접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 대비 저조한 성장률을 또 예측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종료될 시점, 즉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정상화로 돌아갈 시점에 우리 회사의 성과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우리의 성과 곡선을 상단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영역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수행할 수 있는 미래 능력 그리고 그 직원들이 정말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 이 3가지 측면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능력과 우리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지고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는 게 이 위기를 웨이스트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워크데이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할 테크놀로지를 고민하시는 그 과정에서 앞서 보셨던 미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 띵킹 기반의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그 펄소나를 선정을 해서 이 펄소나가 이 새로운 HR 디지털 프로세스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HR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하시는 디자인하시는 과정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 줌을 통해서 2시간 정도의 라이트 버전을 제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완벽한 조금 더 그 풀 버전의 내용을 진행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함께 오프라인상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프라인도 가능한 건가요? 네, 네.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네, 요즘은 줌으로 좀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가져가실 아웃풋 이미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변화에 반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리커버하고 또 궁극적으로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사이트,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애자일하게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게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분석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이 각각의 사각형을 또 채워가는 작업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시는 초반에 한번 해보실 만한 재미있는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변화에 대응하고 또 리커버하고 그 성장의 계획을 세우시는 이 과정에서 워크데이가 실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워크데이와 함께 왜 급변하는 이와 같은 시점에 인력 관리가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이콜랩의 조은미 전문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콜랩 조금 생소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B2B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콜랩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콜랩은요, 300만 고객사에게 신뢰받는 파트너 기업이고요. 물, 위생,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한 4만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1923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최초 설립된 그 글로벌 이콜랩은요, 한국에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한국에는 1987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340여 명의 솔루션 전문가들이 국내 약 1만여 고객에게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슬라이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빌 게이츠의 사진이 보이시죠? 저희 한국 이콜랩, 글로벌 이콜랩의 가장 큰 투자사 중에 하나인데요. 빌 게이츠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한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잘 몰랐지만 정말 역사가 오래된 회사였고 정말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2B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미들클래스가 늘어나는 이런 트렌드와 함께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맞닥뜨릴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들이 더 많이 예상이 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가 35% 정도의 그 푸드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40% 정도의 물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50% 정도 더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그 안전한 식품, 먹거리,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보듯이 안전한 환경과 위생 그리고 물 부족 문제들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물 부족이라고 하면 특히 한국에서는 잘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은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공업 용수이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콜랩은 이런 문제들을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프로핏도 함께 창출하는 그런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의 제품과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바이탈 에너지인 물을 절약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여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네네. 네. 그래서 전 세계 1만여 고객사로부터 파트너사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년 연속 가장 윤리적인 회사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마켓에서 아주 강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We are everywhere it matters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으셨지만 이 웨비나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드셨던 그 커피가 통과한 그 관이 사실은 물로 청소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호텔의 바닥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실 때 넣었던 그 차 안에 있는 기름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통과한 그 관에도 아마 우리 이콜랩의 제품이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우리 이콜랩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바이탈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앞으로 미래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과 사람들의 윤택한 삶을 지원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콜랩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계신가요? 네, 그게 없이는 아마 저희의 이런 비즈니스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저희의 제품은 사실은 모든 데이터가 인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소통을 할 때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처럼 기계는 이 오감에 해당되는 게 센서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서버실 이런 데에는 축적이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웍데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저희의 이런 모든 데이터도 클라우드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의 정보는 정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의미로운 정보로 바꿔지게 되고요. 그게 저희가 전달할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AI에 해당이 되겠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이거 너무 먼 나라 얘기인가? 앞으로 먼 시대의 얘기인가?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한국 이콜랩에서도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미 구현이 되어서요. 대부분의 고객의 접점에서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HR이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회장님인 덕 베이커 씨가 우리 한국 이콜랩, 글로벌 이콜랩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 하나가 탤런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을 바꿔서 네. 사람의 인재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 문화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글로벌 기업인 이콜랩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 IT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변화, 기업 문화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문화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업 문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이자일 오피스, 리모트 워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요즘 코비드 상황 때문에 우리도 다 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에이자일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에이자일 오피스는 Flexibility Trust라는 저희의 문화 아래 직원들 스스로가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냥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게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벽이 없는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직원들이 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갔나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회의실에 벽이 없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오히려 반대로 왜 회의실에 반드시 벽이 있어야 되죠? 비밀스러운 회의가 아니라면 벽이 없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도 지나가면서 저 부서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회의실 중에 하나입니다. 리모트 워크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코비드와 함께 저희가 리모트 워크를 굉장히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것인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은 조직에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는 시스템을 가져라,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만든다면 그 직원들이 리모트 워크라는 것을 굉장히 잘 풀어낼 겁니다 라는 게 직원들의 의견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리모트 워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관리하십시오 라는 모두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렸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 본인들의 성과를 관리해서 오히려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직원과 회사와 그리고 회사와 매니저와 직원들과의 신뢰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문화 아래에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도와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벌추얼한 미팅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 문화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희가 굉장히 커리어 디벨롭먼트 그리고 다양성, 인클루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E3라는 거는 전 세계의 여성 직원들의 커리어를 지원하는 그런 그 기관입니다. 그 나라마다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어떤 소수 집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직원들이 한국 이퀄랩이라는 토대 아래서 그 커리어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verywhere It Matters처럼 저희가 직원들에게 늘 하고 있는 얘기가 Your Career Matters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버추얼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서로 이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커리어를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근무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격 근무를 도와주는 뭐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어떤 걸 쓰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원격 근무를 어떤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디지털 솔루션 AI 코치를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이퀄랩 매니저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모여서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받는 시간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전에 한 8주, 16주 동안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요. 저희가 콜린이라고 부르는 AI 코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의 많은 매니저들이 보내오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축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챗봇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콜린이라는 AI 코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학습해야 되는 부분의 정보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에 참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러닝도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교육, 그 다음에 회사가 어사인하고 싶은 교육 이런 것들이 디지털 러닝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저희의 디지털 러닝이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웍데이입니다. 그래서 웍데이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비즈니스의 전략이고 그렇다면 이 개개의 탤런트들이, 인재들이 좀 더 가치로운 일에 시간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인사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 RPA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드민한 일들, 오퍼레이셔널한 프로세스는 최대한 자동화시키자. 그래서 정말 사람은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도 하고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웍데이입니다. 네. 사실 HR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왜 워크데이를 선택하셨나요? 네. 한국 이퀄랩, 글로벌 이퀄랩은 2011년에 합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똑같은 날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요. 2011년에 합병을 했는데요. 합병을 하고 보니까 앞서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간의 소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즈니스나 조직을 서포트하는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외부의 어떤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시스템을 검토하던 중에 선정된 것이 웍데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웍데이는 여기 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저희가 A Single Source of Truth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글로벌 이퀄랩에 있는 직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 그리고 글로벌 이퀄랩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는 이 웍데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외에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페이롤이든 뭐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웍데이를 저희가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플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를 피딩하는 피플 정보는 이 웍데이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피플과 관련 데이터가 저희 그 사람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웨비나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도입을 한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도입을 한 회사들도 모듈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글로벌 이퀄랩은 웍데이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모듈을 도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가 저희의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저희의 비즈니스 성장을 서포트하고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자기의 커리어를 디벨롭할 수 있는 탤런트를 디벨롭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스스로 이 데이터를 매니지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 레벨도 높아지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웍데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사실 앞에서 이승희 상무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 사례가 앞에 설명하신 부분에 반복적인 게 될 수 있는데요. 펭수가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 글로벌 직원들이 이퀄랩 웍데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다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탤런트 플래닝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탤런트 커미티를 합니다. 그러면 웍데이에 있는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열어놓고 그 9박스를 보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해요. 매니저들이 대화를 하고요. 저 직원을 어떤 롤에 이동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거를 클릭하면요. 이 친구의 커리어 프로파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뜹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들을 받았는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잡에 이 사람의 커리어 인터레스트는 뭔지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탤런트 디벨롭먼트 시스템, 매니지먼트 커미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동안 많은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퍼포먼스 시스템이라든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리얼타임으로 웍데이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리크루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콜랩에 전 세계에 지원하는 인원이요. 매년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을 일일이 저희가 사람이 관리하고 가려내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잡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오픈하는 것도 웍데이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웹사이트 그리고 인터널 포스팅하는 사이트에 저절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잡을 오프닝하고 나면 그 잡이 외부의 링크드인에 저절로 오픈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그 후보자들이 이 웍데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스크리닝도 하고 인터뷰 어레인지도 하고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커리어 오퍼튜니티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 어떤 잡들이 이콜랩에 오픈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포지션이 있어 나는 저 잡에 한번 지원해보고 싶어 라는 정보를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웍데이에 들어가서 어떤 잡들이 오픈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보자들이 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를 보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러닝 앤 디벨롭먼트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미 그 웍데이에 올라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서 웍데이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웍데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시스템이든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웍데이를 비롯한 이런 툴은 사람을 매니지하는데 그리고 조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콜랩이 워크데이를 통해서 인재를 관리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인사 시스템은 기업마다 좀 특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내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표준 인사 시스템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회사에 맞게 개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경영진의 이런 인식을 바꾸거나 설득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거를 윗분들한테 바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상무님 답변해 네. 주시죠. 네, 상무님 먼저. 제가 네. 또 첨언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인크리멘탈 수정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사례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바꿀 때 크게 바꿔야 하고 이런 프로세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까지 커스터마이징 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스탠다드 프로세스로 바꿔보시고요. 워크데이의 장점이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손쉽게 컨피규레이션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스탠다드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실행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 요즘은 인사팀에서 혼자 생각을 해서 스탠다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각각의 직원들을 퍼소나로 잡고 그 직원들이 느끼는 경험과 감정을 생각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최상의 스탠다드 프로세스일지 한번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경영진에게 충분히 보여진다라면은 이분들도 이해를 하고 이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전문님 코멘트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은 글로벌에서 정책적으로 웍데이를 도입했기 때문에 도입하는 과정에 어떤 챌린지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런칭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5년인데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심지어 경영진의 그 반응으로는 우리 이런 시스템들 여태까지 많이 도입했잖아. 조금 쓰다가 이것도 그냥 중간에 쓰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을 처음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챌린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 모듈을 도입을 한꺼번에 하기는 했지만 이 웍데이가 조직 안에서 자리 잡아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는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떤 밸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노력은 초반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컨시스턴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조직에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조직이 바뀌는 거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첫 도입이 참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허들을 넘기가. 네. 네. 오늘 방송을 C-레벨 분들한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데이가 사스형 인사 솔루션이므로 현업에서는 새로운 인사 트렌드들을 따로 도입할 필요가 없이 사용하는 것만으로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단, 그 사스 서비스가 다양해도 한국 기업의 기존 인사 업무를 다 포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사 업무에서 모두 워크데이에 맞추어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워크데이로 인사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국내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워크데이의 특장점을 다 내려두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능들을 워크데이 혼자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다수의 고객사들, 그리고 미국에, 일본에, 세계 각국에 있는 3,700개 고객사의 의견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서 그 모든 의견을 한꺼번에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저희 고객사들이 계속 아시고 워크데이를 계속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수준에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워크데이가 새로운 기능을 따라잡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속도는 정말 여타의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금방금방 또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워크데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이 엄청 길고 많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인 단순한 ERP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내 인력풀을 그룹화하고 그룹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정,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데이터를 취합, 변별하고 인재 전략에 적용해서 보직 이동이나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데 모델이 되는 기업은 대기업뿐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는 게 대기업뿐인지 그게 궁금하시고 혹시 시스템화를 통해 인재 전략에 활용하는 모델이 될 만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뭐 구체적인 회사명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고객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특정 무슨 제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마 오늘 시간이 충분했다라고 하면은 작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사례와 대기업의 사례를 함께 균등한 시간 배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건 다음 웨비나에 네, 다음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작은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서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100명, 200명, 1000명 미만의 직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들 기업도 HR 프로세스가 나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꼭 워크데이 시스템이 큰 대기업만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작은 기업도 어떻게 워크데이를 통해서 기업과 인재를 관리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도구를 잘 활용하는 인재 전략으로 신규 인재를 초빙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AI 면접부터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크루팅 하는 쪽 내용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런 AI 면접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워크데이는 전무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이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밸류를 더 가치를 두고 있고요. 단 프로세스 상에서 많은 수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에서 워크데이 리크루팅 기능이 더 잘 쓰여지고 있고요. 면접상에서 AI는 아직은 준비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승희 상무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롤은 안타깝습니다.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콜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크데이와 이콜랩을 통해서 인재를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